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친절하는 게 뭐 돈이 드냐? 어렵냐? 정성이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누가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기대한다면 귀찮게 왜 이래 나이 5 먹은 애기도 아니고 이게 입장의 차이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타인은 친절할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알고 가셔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누군가 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한텐 내가 되게 중요한 인물이고 존재감이 있는데 상대방한테 존재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람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또는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원래 사람이 싫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은 좋아하는 부류가 있고 싫어하는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부류일 수도 있는 거고요. 상대방은 여러분들하고 안 맞는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무 노력도 소용이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스킬을 쓰면 환심을 사고 상대방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내가 철저하게 상대방한테 맞춰줬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관심을 원한다면 그건 이미 상대방한테 바라는 게 생겼다는 거고 상대방한테 맞춰줄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트윙클님이 직장 동료분하고 왜 문제가 터진지 아세요? 트윙클님은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 그 사람은 트윙클님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 당연히 그 사람은 트윙클님한테 맞춰주지 않아요. 그래서 트윙클님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속상하고 왜 나한테 소중히 해주지 않아 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소중하지 않으니까 소중하지 않게 행동을 해주는데 그거를 가지고 억울하다 따지고 관계를 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애초에 그 사람은 트윙클님하고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는걸? 맺어지지 않아서 소홀한 사람을 비즈니스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혼자 속상해하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항상 친절하고 잘해줄 거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가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 이해 즉시를 따라서 살고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호불호가 분명히 있고 기본 전제가 누구를 왜 좋아해? 라는 게 기본 전제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남이지 뭐. 이게 기본 전제인데 왜 나를 좋아해주지 않아? 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를 내도 오히려 좋아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 자기 취향이 아니라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 취향에 맞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꼬시든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혼자 서운해하고 그러면은 거의 그거야. 혼자 사귀고 있어 지금. 사귄 적도 없는데 혼자 사귀고 지금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고 싶어. 상대방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불편한 거 왜 말하지? 지금 나랑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직장 동료들이 이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한테 이런 유대감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어서 제가 착한 아이 콤플렉스 시리즈 전에 영상 편집해서 올렸었죠? 그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아서 이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공격받지 않고 혜택을 받고 보호를 받고 싶다. 편안하게 가고 싶다라는 욕구가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거고 그 인정 때문에 타인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고 있는 건데 타인이 거기에 장단 맞춰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고 기대가 충족이 안 돼서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뭘 기대하고 있는 거지 상대방한테? 적어보세요. 또는 떠올려보세요. 보통 이제 떠올리면 대충 하고 넘어가니까 적어보는 게 좋아.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해주길 바람.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 적은 거를 가지고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이렇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나?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건가? 왜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상대방은 나한테 이렇게 해줄 이유가 없어. 내가 그냥 나 혼자 개인적으로 바라는 개인적인 바램이야. 근데 상대방이 내 개인적인 바램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혼자 화내고 상대방이 문제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야. 내 개인적인 바램이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 없는 이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상형이랑 완전 거리가 멀어. 근데 저 사람이 마음속으로 내가 맘에 들어하는 이상형의 이성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말을 해주고 나한테 먼저 다가와주고 나한테 말 걸어주고 그래서 나한테 고백해서 우리가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이성이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해봐. 그럼 여러분들 그 기대에 충족시켜주고 싶어요? 안 해주겠죠. 상대방이 혼자 씩씩거리면 상처받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어이가 없겠죠. 그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상대한테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본 다음에 이게 과연 기대해도 괜찮고 기대하는 게 당연한 건지를 살펴보면 아 내가 쓰잘데기 없는 거를 기대하고 있었구나. 정화하자. 원인이 뭐지? 이러면 이제
원인을 발견하는 거지. 인정심리,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대부분 내가 뭔가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속상하거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기대치를 적다 보면 이게 되게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 그럼 이렇게 막 적어서 보면 대부분이 뭐야 완전 어와둥둥 갓난둥이 달래주는 것처럼 날 달래주길 바랬잖아. 이게 상대방한테 요구할 만한 건가? 내가 친구 사이에 무슨 연인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내가 챙김 바라고 있었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정화를 하자. 내가 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나의 결핍을 정화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하고 있는 자신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굉장히 무리한 것을 기대하고 혼자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을 원망하는 패턴으로 빠져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더 부담스러워. 에너지가 느껴지니까. 감정 숨길 수 없죠? 나한테 뭔가 기대하는 눈빛. 부담스러워. 근데 기대까지 하고 혼자 실망까지 했어. 날 원망해. 나랑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혼자 기대하고 실망하고 원망까지 해. 더 부담스러워. 더 안 다가오죠. 그 내면 아이가 치유가 안 된 보통의 분들은 내면 아이 대부분 치유가 안 됐으니까 인간관계 할 때 자꾸 어린아이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나한테 이유 없이 친절하고 이유 없이 잘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들을 예뻐해주고 존중해주고 먼저 다가가서 챙겨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요 이러면서 거절하거나 그 사람이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해도 쑥스러워서 그렇죠 이러면서 다 한 발 빼도 이렇게 좀 잘해주고 이런 식으로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피곤하고 말이 돼요? 그런 기대에 충족하는 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한테 그런 걸 바래요. 어린아이처럼 어와둥둥 예뻐해주고 날 존중해주고 나한테 친절하길 바라는데 그게 뭐 나한테 친절한 게 어려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타인한테 다 친절해야 된다고 규칙이 세워진다고 하면 진짜 피곤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그 사람이 성격이 모나고 좀 뭔가 인간관계에 능수능란하지 않고 자기 속내도 드러내지 않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내가 알아서 챙겨주고 알아서 다독여주고 알아서 친절하게 다 힘들지 않게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대하는 거 내가 왜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친절하는 게 뭐 돈이 드냐? 어렵냐? 정성이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누가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기대한다면 귀찮게 왜 이래. 한둘 나이 5 먹은 애기도 아니고. 이게 입장의 차이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타인은 친절할 의무가 없어요. 타인을 여러분들을 좋아할 의무도 없고요. 잘해줄 의무도 없어요. 근데 친절을 받고 싶다. 상대방하고 잘 지내고 싶다.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방식으로 소통해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상대방한테 완전히 날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반 정도는 내어줘야지. 관계라는 게 반반이잖아요. 내가 반, 상대방이 반. 그럼 반 정도는 양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하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도 반 정도는 양보하고 반 정도는 내 의견도 표현하고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야지 좋은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을 때 항상 내가 오라. 난 나한테 맞춰줄 거야. 난 나한테 다 맞출 거야. 나한테 안 맞춰주는 사람 나한테 진심 아닌 거야. 팽. 내 방식 안 따라주는 사람 그 사람 이상한 거야. 나랑 안 맞아. 팽.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고요. 반반으로 가야 돼. 나 반, 상대방 반. 근데 그걸 또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하면은 또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안 돼. 얼추 반. 그래서 제가 관계라는 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노력한다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내가 반 정도는 내가 배려하고 맞춰주고 노력하는데 상대방이 반의 반도 안 해준다면 그 관계는 삐걱삐걱거리다 결국 넘어지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상대의 노력을 판가름하면 안 돼. 그 사람의 기준으로 판가름해야지. 그러니까 100% 내 입맛에 맞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랑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역지사지를 해보면 편해요. 내가 상대방한테 바란 걸 내가 누군가한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정당한 기대인지. 정당한 기대라는 건 없어요. 기대하는 건 자기 마음이야. 근데 기대에 충족시켜주지 않는 거는 각자의 마음이야.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 대부분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자기랑 똑같이 상대가 바뀌고 자기랑 똑같이 행동하길 바래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점검해야 돼.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상대방을 나처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상대방을 나처럼 만들려고 강요하고 있을 거거든. 내 방식대로 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자각을 하고 자꾸만 멈춰서서 내가 지금 상대한테 기대하고 있는 게 과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적합한가. 내가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지 않나. 그것들을 살펴보다 보면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거나 풀려버리거나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남아있는 것은 이제 배려의 문제예요.
서로의 방식이 다른데 배려가 부족하면 또는 오해한 걸 수도 있는 문제들 또는 오해가 아니라 상대가 무례할 수도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끄집어내서 얘기를 나누고 교정을 하고 서로에게 더 맞춰가는 이 타협점을 찾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야겠죠.